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막 서로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참,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서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자동차와 같은 공학적인 부분들을 인과관계나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런데 또 공학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인과관계가 의외로 또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리튬 이산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츠, BMW,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현대기아, 그 외 제조사들이 미들레인지급 이상 대표 모델이라고 생각할 만큼 공을 많이 들이고 가격대가 있는 전기차에 이걸 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리튬 이산철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곧 나올 EV9, 아이오닉 7, 제네시스 라인업에서도 GV60, 그 다음 GV70 일렉트리파이드 이런 차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산철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주 저렴한 모델, 테슬라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 3의 싱글 모터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모델 Y에도 들어가는데 가장 밑에 모델만 넣습니다. 폭스바겐도 가장 저렴한 반값 전기차 ID2 All 같은 차에 만약에 이걸 넣는다고 그래요. 현대도 캐스퍼 전기차라든지 아이오닉 3, 4 이런 모델에만 들어가고 5 이상서부터 안 넣어요. 그럼 대세가 아니에요.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냥 저렴한 전기차를 위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산철 때문에 삼원계가 위협을 받는다? 중국 인산철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서 판도가 바뀐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면 되고 드럼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폭스바겐이 컨티넨탈에 받아서 새 시대에 분진은 없고 분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가둬두는 거죠. 회생제동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전기차인 대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영향받지 마시고 타이칸, 이트론, 아우디의 그 외 전기차들, 폭스바겐의 그 외 전기차들, 현대 기아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올해의 차도 뽑히고 글로벌 전기차로서 가장 그 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모델에 리어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러면 그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공급형 모델에는 여전히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고 가장 저렴한 모델, 허접한 모델들에만 드럼 브레이크를 넣으면서 미래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판매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셔도 됩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생각합니다. 이걸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판매를 하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겠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고 우리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 흐름을 보지 절대로 소비자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법으로 강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워딩은 소비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죠.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기아는 당연히 현대기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안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들이 이게 뭐야? 안 사? 이렇게 되면 안 사지. 어접한 걸. 이러면 안 통하는구나. 이 기술 안 먹히네. 바꿔야 되겠다. 돈 들어가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쓰지. 돈 더 쓰게 만드네 하면서 바꿉니다. 판매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수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튬 이산철 테슬라에서 지금 하위 모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연끌을 해야 돼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진짜 모든 자원을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 테슬라는 내연차를 판매 안 하고 전기차만 판매를 합니다. 전기차에서 수요가 꺾이거나 전기차에서 성장세가 멈추게 되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성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성장세가 꺾여서 모빌리티에서의 테슬라의 위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향후 테슬라의 성장 가속도에 제동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전기차 만들고 ESS 만들고 이렇게 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산철 테슬라가 선택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인산철이라도 끌어들여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일단 하고 그리고 3원계의 고급, 3원계의 가격 이런 것들이 점점 대중화에 맞게 가격도 내리고 공급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가 안정적인 성장기로 진입을 할 때까지는 있는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국 기업들이 흘리는 정보들, 중국 기업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흘리는 내용들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산철, 그 아이언 옥사이드, 산화철이 이게 재활용할 만큼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튬도 탄산 리튬 들어가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꼬꾸라져서 지금 덤핑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수산화 리튬이 이제 3원계 전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은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그건 수산화 리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탄산 리튬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뽑아서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또 동박, 알박, 구리,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걸 폐기할 거란 말이죠. 재활용해봤자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거 알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미 우리가 재활용 잘해가지고 수익 이만큼 거두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퍼뜨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부지런히 가져다가 이것 봐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정보 이런 것들은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믿으시면은 곤란하실 수 있다. 무조건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곤란하실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미 인산철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없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들이고 아마 뭐 엄청난 재활용 공법이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 전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그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중국 내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바이두에서 검색되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오 그렇구나 하고 절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라우벨 테슬라의 1등 공신이죠. 개국 공신입니다.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하고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설립을 하고 2004년도에 일론 머스크 만나서 650만 달러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야 내가 투자 많이 했으니까 전기차 잘 개발할 만한 인재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하고서 스탠포드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 스트라우벨을 데리고 옵니다. 과학 경시 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던 천재 전기차 관련된 18650으로 전기차 만들 거야. 그런 괴짜 청년이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2019년까지 CTO로 재직을 합니다. 이 스트라우벨이 테슬라의 화재 문제를 비롯해서 이 리튬이온 전지의 화재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공이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설립한 기업이 레드우드 머테리얼스예요. 이 기업이 뭘 하는 거냐면 3원계 전지의 소재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은 재활용이 키포인트다. 벌써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3원계 전지를 대상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아직 한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한 비용 절감 그리고 또 재활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공법 앞으로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게 되면 이 3원계 리튬이온 전지에서 리튬은 80% 이상 그리고 니켈, 코발트와 같은 희귀 광물은 95%, 97%뭐 이렇게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원계 전지를 기반으로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수익이 나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질 광물이 몇 개 없는 리튬 인산철을 벌써 킬로그램당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어 라고 하는 정보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미쳤다고 사먹은 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그걸 재활용하겠습니까? 인산철로 다 깔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배터리 원가만 얼마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이거 협상하느라 정정건강 안 해도 되고 그 시세표 안 봐도 됩니다. 세상에 이 법칙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할 때, 뭐, 그렇게 큰 범주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급형 모델에 안 들어가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형 모델, 아주 저렴한 모델에 들어가는데, 그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왜 솔깃하게 듣냐면, 관련된 지식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뭐 리튬 이산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드론 브레이크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점만 얘기하면 이게 세상 다시 없는 정말 최고의 소재라고 딱 느끼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산철 최대 라이프 사이클이 15,000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캠핑 하셨던 분들 인산철 배터리 많이 쓰거든요. 네. 캠핑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리튬 이산철 전압 강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셀이 좀 의외로 잘 망가집니다. 그리고 고시레이트에서 열이 많이 나요. 고시레이트에서 과열됐을 때 열이 막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와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서 사실 납산 배터리도 교환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산철은요, 안정적으로 원래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 오래 쓸 수 있고 안정적인 배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같이 전기차의 C레이트가 뭐 2C레이트, 3C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 뭐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0. 몇 밖에 안 되는데 70kWh 배터리로 10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면 계산해봐. 예,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급가속을 할 때 막 2C레이트, 3C레이트 고성능 전기차들 막 이렇게 C레이트를 높입니다. 이런 순간에 셀들이 과열이 되거나 이런 순간에 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없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많이 내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삼원계가 왜 고성능 전기차에 꼭 필요한 그런 형태의 전지인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과관계만 생각해도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